안녕하세요. 서효석입니다. 우리 인류는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가장 큰 소원을 꼽는다면 아마도 무병장수일 것입니다. 병 없이 오래 산다는 것은 아마도 그 무엇보다도 제일의 소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이 가장 오랜 수건을 대표적으로 원했던 사람이 바로 중국의 진시황이죠. 중국의 진시황은 아마 동자 삼천, 동녀 삼천 이렇게 엄청난 동자 동녀를 불로초를 구하는데 썼던 거죠. 그런데 결국 불로초는 없었고 본인은 아마 50에 죽은 걸로 역사책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무병장수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근데 이 사람이 예감은 있어가지고 자기의 그 무덤을 생전에 만들었죠. 그 무덤에는 그 진시황을 지키는 그 호위 일종의 병마죠. 그럼 병마가 무려 6만 명이나 된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살고 싶었겠어요. 모든 걸. 그리고 이제 우리 인류의 수명이 점점 지금 늘어가고 있어요.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환갑잔치라는 것을 흔하게 봤습니다. 환갑이라는 건 뭐 갑자을축이 60년이 지나면 제자리에 돌아오는데 바로 이 60세를 채웠다, 바로 그 수했다 해서 환갑잔치를 했던 것이 멀지 않은 세월인데 지금은 거의 없죠. 지금은 이제 고희연이 가끔 있습니다. 그 당나라의 시인 두보가 인생 70 고래희, 인생 70에 이르기가 옛날로부터 드물다 해서 옛고 드물희, 고희연, 70을 뜻하죠. 또는 희수, 드문 나이다 해서 희수연, 고희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인류가 무병장수하기를 바라는 이런 그 소망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 결과 지금 우리의 수명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인의 수명은 80세로 집계되고 있고 2050년에는 아마도 87세에 이를 것이라고 지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우리는 환갑도 아니요, 고희연도 아니요, 적어도 수명 관련해서 축하를 한다면 최소한도 미수연, 88세, 쌀미자죠. 쌀미. 가운데가 십자고 팔자가 거꾸로 대칭으로 만나고 있죠. 아마 88세 정도는 돼야 적어도 87세, 수명 87세 시대가 되면 조금 분위기가 잡히지 않을까. 지금도 뭐 70잔치는 좀 어색한 느낌이 있고 좌우간 수명이 늘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질병의 세월이 그만큼 길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질병의 나이가 현재로서 8년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무병하게 오래 살 때 무병하게 아프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 소위 술자리에서 그 건배사라는 게 있죠. 한때 유행했던 것이 99, 88, 123, 124, 124. 그러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아프다가 죽자. 9988, 124에서 또 하나의 우리들의 그 소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픈데 오랫동안 아프면 싫고 그냥 하루 이틀 아프다가 떠났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에서도 백세가 빠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 백세자는 대체로 우리 5천만 인구 중에 통계청의 집계가 아마 2,500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2만 명에 하나가 어려운 게 지금 현재로서의 백세다. 그래서 얼마나 좁은 문이에요, 백세로 가는 길이. 그래서 이 백세로 가는 길은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가야 백세로 갈 수 있는지. 실제로 백세를 넘은 분들은 다 알 것 같지만 그분들도 살다 보니까 넘은 거고 어떻게 해서 넘었는가는 확실히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의 가설로서 이 백세로 가는 길을 찾아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백세가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아프지 않는, 시리고 저리고 아프지 않는 건강하고 편안한 백세를 지향한다. 그래서 이 편안하고 건강한 백세로 가는 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연구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호흡기 관련해 가지고 살펴보면은 이 사람이 산다는 것은 달리 말하자면 숨을 쉰다는 뜻이고, 숨을 쉰다는 말은 바로 폐가 수축작용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폐가 건강할 때 우리의 숨이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숨이라는 건 무엇이냐? 숨이라는 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가 있죠. 이 기체가 생명체 속에 들락날락하는 현상을 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본질은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가 생명체 속에 계속했다 들락거려 줘야 이게 살아있는 생명이요. 그런 숨이 이어지지 않으면 불생명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생명의 비밀이 폐에 있다. 폐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우리가 백세의 문을 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기라는 것은 코, 기관지, 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호흡기라는 것은 그야말로 생명의 전당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병은 얕은 병이, 가벼운 병이 점차로 무거운 병을 차례차례로 불러오는 속성이 있어요. 감기가 와서 일주일 내에 감기로 끝이 나면 진정한 감기인데, 감기가 와서 열흘을 넘기게 되면 감기에 뿌리가 내려요. 뿌리 내린 감기를 비염이라 부른다. 바로 이게 비염이에요. 그 감기까지는 왔다 가기 때문에 질병이 아닌데 이제 비염부터는 고질병에 속하는 거예요. 비염이 와서 수십 년, 이제 뭐 20년, 30년, 40년 앓는 사람들이 실제로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감기, 이 비염의 세월이 또 수십 년 지속되면서 어느 날 열감기, 39도나 또는 40도의 고열이 따르는 열감기가 오면은 이게 또 이제 천식으로 한 단계 악화시키는 거예요. 맨 문제는 그 시원찮은 하찮은 감기가 왔었는데 그 다음에는 비염으로 발전했고 비염이 또 천식으로 악화되는 모습. 이제 그 중간에 비염, 코의 염증이죠. 코의 염증이 수십 년간 지속이 되면 코는 귀로 통하고 눈으로 통하고 깊은 코로 통한다. 귀로 가면 중이염이요, 눈으로 가면 결막염, 깊은 코로 가면 축농, 부비동염인데 이 부비동염은 바로 화농을 불러서 농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생긴 농들이 이 뼛속에 저축이 돼요. 저축한다 할 때 축농이 바로 부비동염인데 농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병이죠. 이것은 성격상으로 볼 때 바로 비염의 꼬랑지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비염은 꼬리가 셋이 달린 여우 같은 병입니다. 여우는 잡을 수 없죠, 꾀약은 여우는. 예? 그러니까 이 꾀약은 여우가 꼬리를 3개 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축농증을 수술을 해도 언제나 재발하는 이유는 이 비염이라는 여우를 잡아야 하는데 여우를 잡을 수 없고 꼬리만 겨우 끊어놨어요. 근데 이 꼬리가 또 다시 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여우를 잡아야죠. 그 여우를 잡는 법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공개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천식으로 넘어갔어요. 또 천식의 세월이 수십 년이에요. 그래서 비염 천식을 가리켜서 동서고금이 말한다. 동양과 서양, 옛날과 지금 천식 비염은 불치병이다. 특히나 현대의학은 분명하고 똑부러지게 말합니다. 비염 천식 치료하는 병 아닙니다. 그럼 무덤 갈 때까지 함께 가는 병입니다. 평생 동안 관리해야 합니다. 심할 때만 오세요. 평생 관리하면서 그 소위 대증요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천식의 세월이 또 한없이 지속이 됩니다. 천식의 세월이 또 20년, 30년 흐르면 그 종착역에 기다리고 있는 중증의 폐질환이 있어요. 이제 얘들이 바로 저승사자의 역할입니다. 바로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 폐섬유화라는 중증의 폐질환이 이제 폐를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리기를 바로 우리 생명의 전당이 폐다. 근데 생명의 전당을 이제 부수기 시작하는 병이 바로 이 3대 중증의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건강의 원리를 충실히 잘 이행을 하면 조심조심 이렇게 건강조심 살면 누구나 80세까지는 누구나 다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진짜로 어려운 난코스가 있다. 이제 85세에서 100세로 이르는 길이다. 이 길이야말로 이제 죽음의 계곡이라 한 발만 잘못 디디면 그냥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병이 하나씩 깊어가는 모습, 또 우리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병으로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 폐섬유라는 무서운 병이 있다.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이 병의 이름조차 생소할 텐데 그 이유가 아직 고령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고령화 시대가 계속해서 이제 깊어지면은 이 환자들이 이제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아마 이 중증의 폐질환이 대체로 사망 원인 한 5위 정도, 한 5번째 정도의 순위를 견지하고 있는데 아마도 2020만 돼도 한 7년만 흘러도 고령화 추세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대체로 한 3위에 이를 걸로, 사망 원인 3위에 이를 걸로 세계보건기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중증의 폐질환의 중요성은 높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주로 임상이 폐 관련해서 수십 년, 제가 40년이 넘었습니다. 임상의 세월이. 이 참으로 오랜 세월을 폐 관련해서 비염 천식도 폐질환이고 사실은 또 아토피라는 현대인의 뭐 문둥병이라고까지 부르는 이 아토피까지도 사실은 폐질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의 가설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편도선입니다. 내 목을 지키고 있는 내 몸 최대 임파선 편도선. 편도선은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편도선은 하찮은 거였어요. 그냥 말하자면 자꾸 열나고 목 아프고 감기 들고 하면서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퇴출 대상 제1호에 해당하는 게 편도선 맹장.
뭐 이런 정도 가볍게 생각해 왔어요. 근데 이제 저는 편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갖는 거예요. 어찌 보면 벌리고 목젖을 들여다보면 목젖 좌우에 두툼한 살덩이가 2개가 있어요. 이 두툼한 살덩이 2개, 뭐 떼내도 아무 일 없고 없어 보이고 이런 이 편도가 자, 왜 떼내도 문제가 없느냐? 떼내도 보통 청소년기에 떼내거든요. 애기들 때 열감기 자주 하죠. 열감기 자주 오면서 이제 목이 자주 부수면서 이제 편도에 통증이 찾아오는 건데, 애기들 때는 떼내도 이 면역의 계단이 어떻게 돼요? 청소년, 그 다음에 이제 청장년 이렇게 넘어가죠. 면역이 점차로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러니까 면역이 높아지는 그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청년, 장년을 넘어 노년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제 추측으로는 편도를 떼는데 한 30년 후면 천식이 달라붙는다. 그러니까 이 편도를 살려라. 근데 이 편도가 커가지고 목을 다 덮고 있어서 무호흡 증후군 있고 더더군다나 말썽만 계속 부릴 텐데 떼내고 말이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걸 쭈그려 버려야 돼요. 원래의 모습으로. 그 쭈그리는 비법이 바로 청폐에 있어요. 내 폐를 깨끗이 청소하라. 내 폐가 깨끗하게 청소되게 되면 이제 보통 청소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대체로 1-2달인데 뭐 넉넉 잡고 2달 정도면 이제 편도가 다시 붙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고, 다시 붙지 않는 편도는 세월 따라서 보통 한 2년이나 3년 이내에는 아예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는 이제 정상의 크기로 돌아온다. 그래서 이 살려야 좋습니다. 자, 왜 편도를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몸은 면역력이 지켜내는 거예요. 근데 면역을 발휘하는 내 몸의 실체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백혈구 알죠? 네. 또 임파구 들어보셨죠? 네. 그 다음에 뭐 혈장, 또는 뭐 혈소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면역의 주체로 알려져 있어요. 임파구와 백혈구가 다른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백혈구의 25%가 이제 임파구입니다. 그러니까 백혈구와 임파구는 같습니다. 종이 같아요. 다만 이제 백혈구가 내 몸을 지키는 국군이라면 임파구는 특수부대, 공수부대, 해병대이다. 다 국군이죠. 그런데 임파구는 임파선에서 샘물처럼 흘러나와요. 따라서 우리의 임파선은 사람의 몸을 이 거미줄처럼 감싸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임파선은 하도 작아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마치 태산처럼 큰 임파선이 있다. 그 이름이 편도선이다. 뭔가 이제 편도선이 단순한 살덩이가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오죠. 자, 이 태산처럼 큰 임파선이 몽땅 우리 몸에서 어디에 몰려 있는가? 바로 목에 몰려 있어요. 왜 하필 넓은 데 놔두고 이 좁은 목에 몽땅 모여 있느냐? 이 임파선은 갈고리 모양으로 말하자면 목을 지키고 있다. 이것이 갖는 의미, 바로 심폐로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심폐야말로 이 생명의 전당입니다. 폐와 심장. 저는 심폐를 각각 다른 둘로 보지 않고 기능상 하나로 봅니다. 심폐기능, 심폐기능. 많이 들어봤죠? 심폐기능, 심폐기능. 폐와 심장은 각
각각 다른 두 개의 장부가 아니라 기능상으로는 하나이다. 숨을 주관하는 폐와 맥을 주관하는 심장, 언제나 함께한다. 숨 끊어지면 맥 끊어지고 맥 끊어지면 숨 끊어진다. 심폐소생술 들어보셨죠?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심폐야말로 생명의 전당이고, 생명의 전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서 따로 모셔요. 갈비뼈가 보호하고 있어요. 아래로는 횡격막이 보호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이렇게 쉽게 터져 있는 곳이 목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목을 내 몸에서는 현명하죠. 내 몸에서는 최고의 군부대로서, 최정예 부대로서 내 목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네 개의 편도가 갈고리 모양을 지키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떼내도 예비 부대가 얼마든지 있어서 잘 표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말하자면 면역력이 떨어져가는 시기에는 이게 또 말하게 된다. 그 어찌 보면 이 편도가 오랜 세월을 그야말로 천대받고 학대받고 시련받았던 편도가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무병장수로 이끌어가는 선봉장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다. 의미 있는 일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때때로 해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편도를 최상으로 건강하게 해주면 비염천식이 저절로 호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추측컨대 이 건강해진 편도와 약한 편도 차이점을, 약한 편도에서는 약한 임파구가 흘러나오고 건강한 편도선에서는 건강한 임파구가 흘러나온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약한 임파구는 비염이나 천식을 고쳐낼 수 없고, 건강한 임파구는 비염, 천식을 호전 내지 치료하는 놀라운 모습을 본다. 이게 이제 편도를 통해서 바라본 세상. 예. 그런 이제 그 치료를 통해서 이 찾아오는 변화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꼭 말하자면 그 아주 구하로 어렵게 신문 배달하면서 자란 아이가 나중에 나라를 구하는 큰 재상이 된 역사적인 그런 사례도 있고, 이 편도가 그렇게 천대받고 걸핏하면 떼 마라 하던 이 편도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이제 전면에 나서서 이제 내 몸을 확실히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참 뭔가 새로운 방법이 있지 않을까. 자, 여기에서 멈추면 싱겁죠. 이게 결정타를 날리는 게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 폐섬유화예요. 단순히 비염 천식만 고쳐내는 작은 성공이 아니다. 이 건강해진 편도는 폐기종이나 기관지 확장증이나 폐섬유화라는 이 중증의 폐질환도 고쳐나가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죠. 85세에서 100세에 이르기는 참으로 어렵다. 죽음의 계곡이다. 죽음의 계곡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곳은 이제 발 한 발만 삐끗하면 떨어져서 죽어버려요. 85세에서 100세는. 이 백세동산으로 가는 길은 다리가 3개밖에 없어요. 계곡을 넘어야 하는데 이제 다리를 활용해야죠. 3개밖에 없는데 그 1번, 2번, 3번이라고 해봐요. 그 다리마다 마귀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1번 다리를 지키고 있는 마귀를 소개하죠. 바로 기종마귀라고 하는 놈이 지키고 있어요. 기종마귀가 뭔데요? 바로 폐기종이라는 병이다.
이 폐기종이라는 건 사람의 폐포는 대체로 5억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폐포가. 5억 개의 폐포가 있는데 마치 그냥 풍선처럼 생겨 있는 거예요. 고무풍선이 5억 개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근데 이 기종막유라고 하는 놈은 아주 심술이 사나워서 이 풍선만 보면 막 터뜨려버려요. 사정없이 터뜨려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마귀한테 걸리면 그냥 5억 개가 4억 개, 4억 개가 3억 개, 그 2억 개 자꾸 줄어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CT를 찍어 그 폐를 봐요. 그 폐를 보면 여기저기 구멍이 뻥뻥 나 있다. 다 폐포가 죽은 자리입니다. 많이 죽으면 환자는 15cm 앞에 촛불을 끄지 못해요. 폐가 이렇게 나약해지면 아파트 화장실 가는데도 35분씩 걸려요. 이렇게 무서운 병이 바로 폐기종, 기종마귀한테 걸렸다. 자, 두 번째 다리를 건너보죠. 여기는 행여 아무도 없을까? 역시 마귀가 지키고 있어요. 이 두 번째 다리를 지키는 마귀는 바로 가래마귀다. 가래. 폐에 가서 가래가 가득가득 차는 거야. 이놈한테 걸리면. 그러니까 가래가 가득 차버리면 숨이 못 들어오는 거야. 숨이 못 들어오면 끝나죠. 말하자면 기관지의 근육층이 망가지면서 이 섬모 운동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실리아라고 하는 이 털들은 계속해서 이 노폐물을, 가래를 내 목을 통해서 몸 밖으로 포리하는데 도로가 끊어진 거예요. 도로가 쫙 하니 뚫려 있어야 시원스럽게 진행을 하는데 일정 부분에서 도로가 딱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밤새 잠자는 동안에 가득이 밀려 있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깨가지고 너무 답답하죠.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자동식으로 처리할 수는 없어요. 이제 수동식으로 해야죠. 자동문이 고장나면 수동문으로 열어야 하잖아요. 똑같아요. 이제는 막 가래를 막 뱉어야 돼요. 기침. 또 하나의 이제 비상수단이 섬모 운동이 그냥 자동식으로 일어났으면 밤새 청소가 끝났을 텐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기침, 하는 기침으로 넘겨야 돼요. 그것도 뜻대로 안 되면 머리를 땅으로 해야 돼요. 침대에서 머리를 땅으로 하면 이제 중력을 이용해서 가래가 그 끊어진 파손된 도로를 건너온다. 이런 원리로 이제 대응하게 되는 게 바로 이 가래마귀예요. 마지막 다리가 하나 남았는데 제발 여기는 편하게 갈 수 있었으면. 그런데 여기에도 어김없이 지키고 있다. 누구? 이놈은 이제 경화마귀라고 하는 놈이에요. 이 놈은 폐포를, 아까 풍선처럼 생겼다고 그랬죠? 네. 이 풍선을 만지작거리면 이 풍선이 순식간에 돌덩어리로 변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폐가 딱딱해지지. 딱딱할 경화다. 자, CT를 또 찍어보죠. CT를 찍으면 이제는 섬유화가 잔뜩 진행되어 있는 거야. 폐 섬유화라 부른다. 그러니까 결국 폐가 망가지고 있어요. 이 다리를, 백세를 향해서 가면 갈수록 누구나의 폐가 망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걸로 바로 죽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사시는 다른 곳에 있다. 이놈들이 이제 폐를 자꾸 망가뜨려가지고 폐가 이제 절반쯤 망가졌잖아요. 근데 이때 찾아오는 놈이 바로 폐렴. 그러니까 나이가 깊은 분들의 사망은 대개 다 폐렴이에요. 자, 이제 나무의 비유를 한다면 생나무 있죠? 네. 생나무는 불이 잘 붙지 않아요. 근데 마른 장작은 어때요? 불이 잘 붙죠. 바로 그 원리입니다. 폐포가 아주 충실하게 건강할 때는 폐렴이 와 봤자 그냥 폐렴 한번 지나가는 건데 이제 이 마른 장작이 돼 있어요.
때 폐렴, 불화자가 2개죠. 염증. 그럼 위층 아래층이 또 불질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는 이 폐렴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백세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나쁜 놈들, 이제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막아버려야 돼. 막으려면 그걸 누가 해? 그걸 해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내 목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내 몸 최대 임파선, 나의 편도들, 나의 임파선들. 자, 이제 여러분과 제가 추측하는 이 임파구가 진정으로 건강해진다면 이제는 폐렴균이 목을 지나갈 수가 없어. 폐렴구균이 목을 지나려면, 폐렴을 일으키려면 목을 지나야 돼요. 목을 지나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목을 지키고 있는 그 말하자면 나의 임파구들이, 과거에는 임파구들이 비실비실해서 그냥 보초를 세워도 계속 졸기만 해. 그러면 쑥쑥 지나가지. 그런데 이번에 건강해진 편도는 이제 아주 쌩쌩한 임파구를 샘물처럼 분출하고, 이제 그들의 눈빛은 초롱초롱 빛나 이제 폐렴균이 먼저 겁먹고 달아난다. 그게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내 몸 최대 임파선 편도의 건강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편도를 건강하게는 핵심의 그 비결이 폐 건강에 있다라는 새로운 사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참고하는 거예요. 도대체 폐가 좋아졌는데 어떻게 해서 임파구가 건강해지느냐. 그 부분을 이제 저는 교과서에는 없지만 또 교과서를 읽다 보면 이런저런 또 지식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지식 중에 하나, 적혈구가 폐에 가면 무슨 이득이 있어요? 적혈구가 폐에 가면 산소를 얻어오죠. 탄산가스를 갖다 버리고, 그리고 산소를 얻어와요. 이건 뭐 어느 교과서를 보나 분명하게 써 있어서 이 국민 상식인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반대로 적혈구하고 백혈구가 똑같이 폐에 갔어요. 근데 적혈구가 얻어온 것은 분명하게 산소를 얻어가지고 갔다 이렇게 했는데 백혈구는 얻어온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놀러 댕겨. 이거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의 가설을 해보는 거예요. 더욱더 백혈구 다워온다. 백혈구 다워. 백혈구 답다라는 것은 세균을 보면 놓치지 않고 때려잡는 게 바로 고유한 사명이니까 백혈구 다워온다라고 하면 그 과학 실험을 안 해봐서 그걸 말할 수는 없으나 이건 상식선상에서 추론이 가능하지 않는가. 자, 우리 새로운 상식 한번 정리해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상식,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다. 들어보셨어요? 네. 요거에 토를 달 사람은 없어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다. 확실히는 잘 몰라도 아마 맞는 것 같다. 대체로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분석 들어가 봐요. 그런데 감기는 호흡기 질환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호흡기는 코, 기관지, 폐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심에 폐가 있다. 그것도 맞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을 하나를 조금 더 길게 정리해 봐요. 감기가 진정 만병의 근원이라면 만병의 뿌리는 폐에 있다. 일단 논리적으로 하자가 없잖아요. 네. 자, 이 상식 하나에서 이제 이런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다. 또 상식 둘이 있어요. 자, 흡연은 만병의 근원이다. 들어보셨어요? 네. 흡연은 쉽게 알 수 있죠. 네. 말하자면 니코틴을 폐에다가 버리는 행위.
우리는 이제 의과대학 시절에 해부학을 실제 공부했잖아요. 응? 흡연을 몇십 년 한 사람의 폐는 새카매요. 아주 새카매가지고 니코틴이 가득 차 있어서 짜면 니코틴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뭐 두말할 필요 없이 흡연은 말이야 폐를 더럽히는 가장 보편적인 행위이다. 그래서 흡연이 또 폐에 말하자면 나쁜 영향을 주고 그 결과가 수없이 많은 병을 불러온다. 이것도 우리가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논문이 필요 없어요. 흡연은 만병의 근원이다. 또 있어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이것도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이것도 우리가 다 인정해요. 자, 스트레스는 뭡니까? 열받는다. 열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이 열은 심폐를 지나 대부분이 머리로 빠져나가요. 근데 폐라는 곳은 아까 5억 개의 방이 있다고 그랬죠? 이 5억 개의 방을 지나면서 이 열이 남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걸 저결이라 부른다. 폐에 저결이 생기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코티솔이라 부른다. 코티솔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수많은 병이 찾아오는 건 이미 현대과학에서 이미 밝혀놨어요. 자, 바로 이것도 역시 스트레스도 폐를 약화시켜가지고 수많은 병을 불러오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자, 구슬이 지금 3개가 있어요. 이걸 꿰봐요. 꿰보면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다. 흡연은 만병의 근원이다. 또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3만 개의 비용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병들이 폐에 있구나를 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어떤 병이든지 폐를 건강하게 해놓고, 폐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알고 보면 단순해요. 청소하는 거예요. 그냥 폐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해진 폐가 알아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새로운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청폐요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폐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 요법을 제일 눈에 띄게 표가 나는 사람들이 진폐증 환자예요. 탄광에서 평생 동안 탄을 캤다. 이분들이 수십 년 후에 얻는 병이 있으니 진폐증이라 한다. 자, 진폐증 환자의 특징은 기력이 없어. 완전히 뭐 닭병 들었다고 하나? 기력이 없어서 좋은 휴게실이 있어도 휴게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력이 없으니까 만사가 귀찮고. 그러나 이 청폐요법은 사람을 바꿔요. 이 청폐요법을 확실하게 이제 시행을 해주면 신기한 일이다. 1년 후에 고시도 폐거리가 생긴다. 그냥 누워있을 수 없잖아요, 이제. 좀이 쑤셔서. 그래가지고 이제 화투라도 치는 모습. 이제 그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년 내내 가래가 쉴 새 없이 나와요. 가래가 쉴 새 없이 나오는데, 그 가래를 이 크리넥스 같은 휴지에다가 이제 뱉어가지고 비비면 새카만 탄가루가 끝도 없이 나와요. 거의 1년이 이제 지나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탄가루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이제 광경을 보면서 이제 청폐작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는구나. 이제 이런 그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저는 이제 바로 내 몸을 지키는 내 몸 최대 임파선 편도가 건강해질 때, 이 편도에서 샘물처럼 흘러나오는 임파구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을 이제 제대로 수행하여 그런 좋은 일들이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폐 관련해서 대강의 병들을 살펴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 우리 장수노인들을 한번 살펴봐요. 직접은 우리가 만나본 적이 없고 텔레비를 통해서 만나죠. 텔레비 속에서 보면 이제 그분들이 대체로 모습이 어때요? 대체로 깡마른 모습이에요. 뚱뚱하고 풍치에 좋고 근사한 노인네들은 없어요. 대체로 그냥 깡마른 체격에 소식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다. 뭐 대체로 우리 윤곽이 나와 있어요. 결국은 심패인데 심패가 뚱뚱한 주인을 좋아하느냐 깡마른 주인을 좋아하느냐, 이건 당연히 깡마른 주인을 좋아하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일을 그냥 열심히 하는데 그냥 무거운 돌덩이를 얹어놓으면 힘들죠. 이제 상식적으로 봐도 우리가 1kg의 체중이 늘면 혈관은 2km가 늘어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가사 10kg이 늘어나면 혈관은 20km가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그 일을 다 감당을 하려면 십장도 커져야 돼요. 커지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자, 반대로 이제 20kg을 빼버리면 이제는 옛날에 하던 일에 아주 홀랑한 거야.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서 체중을 낮춰라. 나이가 이제 70대 다릅고 85세 다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반드시 체중을 이제 빼라. 갈수록 심폐의 부담을 최소화하라.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제 백서의 비밀을 나름 이제 벗겨가야 돼요. 이제 미로를 점차 줄이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귀 3마리만 물리치면 이제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이제 하게 되고, 또 이렇게 기회에 이렇게 뵀으니까 이제 그 비염천식 아토피는 사실은 지금 알레르기 삼형제라고도 하고, 저는 주로 삼총사라는 말을 즐겨합니다만은 이것은 좀 전 세계인이 좀 고통받고 있는 병이에요. 아토피가 무엇이냐? 아토피는 피부 밑에 쓰레기가 쌓여서 생긴 병입니다. 사람의 피부는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노폐물이죠. 피부에는 수없이 많은 털구멍, 그리고 수없이 많은 땅구멍, 2개의 구멍이 있어 2개의 구멍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기름 쓰레기는 털구멍으로, 물 쓰레기는 땅구멍으로. 이 구멍이 활짝 열려 있으면 이 노폐물이 시원스럽게 뿜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사연이 있어 털구멍, 땅구멍이 막혀버리면 쓰레기가 나가지 못해요. 쌓이게 돼요. 그 무슨 사연의 대부분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선 폐에 열이 쌓이죠. 폐에 열이 쌓일 때 털구멍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털구멍이 닫히면 땅구멍은 따라 닫혀요. 그러니까 털구멍이 형이고 땅구멍은 동생과 같다. 둘이. 그래서 이놈들이 다 닫혀버려. 아토피 환자들 보세요. 땀 한 방울 안 나요. 나 봤자 한 군데로만 집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치료법을 찾았다. 어떤 식으로? 털구멍, 땅구멍 함께 열어 쓰레기를 버려라. 깨끗이 버려라. 이것이 이제 아토피를 퇴치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다. 땅구멍을 여는 방법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아토피에 걸린 환자들을 보세요. 땀 흘리는 걸 두려워해요. 땀을 흘리면 더 가렵거든. 아토피 기왕 못 고치는 병인데 그 땀 흘려서 더 가려우면 더 손해만 본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땅구멍을 열어야 합니다.
땅구멍을 여는 제일 쉬운 길은 찜질방 가는 거야. 찜질방에 가서 땀을 흠뻑 흘린다. 특히나 아토피 환자들은 하반신에 땅구멍이 전부 닫혀 있어요. 기껏 땅구멍 열려 있어야 머리나 손발 정도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찜질방에 가서 땀을 열심으로 흘리게 되면 이제 활짝 열려요. 이제 아까 형은 털구멍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보통 이 털구멍, 땅구멍 두 개, 수없이 많은 털구멍, 땅구멍 두 개의 구멍으로 쓰레기를 버리는데 이 털구멍으로는 기름 쓰레기를 버려요. 기름 쓰레기. 그리고 땅구멍으로는 물 쓰레기를 버려요. 땀 난다, 물 나온다. 예. 그러니까 기름 쓰레기 따로, 물 쓰레기 따로. 기름에 녹는 물질이 다르다. 쓰레기의 종류에 따라 기름에 녹는 놈이 있고 물에 녹는. 예. 그러니까 기름 쓰레기 따로, 물 쓰레기 따로 분리수거, 따로 분리배출. 이 분리배출은 우리 피부가 먼저 한 거야. 그 뒤에 아파트는 따라하기 시작했고. 자, 이제 우리는 털구멍, 땅구멍을 여는 방법을 알았다. 털구멍을 여는 방법, 바로 폐를 좋게 하는 거예요. 아까 설명을 드렸죠. 폐. 인체의 호흡 총량을 100이라고 하자. 그중 95를 폐가 숨쉬고 있다. 나머지 5는 전신의 피부가 숨을 쉰다. 따라서 폐가 좋아질 때 털구멍은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생명의 전당인 폐는 큰 병만 고치는 재주를 가진 게 아니라 이런 작은 병도 없애버리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누구를 통하여? 편도를 통하여.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폐가 왕이라면, 생명의 전당이니까 폐가 왕이라면 편도는 경호실장이다. 왕을 제일 측근에서 잘 지켜내는 경호실장의 역할을 바로 편도가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폐가 좋아지면 편도 튼튼으로 이어지고, 아까 이제 폐는 이제 폐 백혈구와 함께 놀라운 백혈구한테도 또 활력을 주어서 더욱더 백혈구답게 관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만화 작가가 만화 쓰듯이 저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가 잘 나와주니까 더욱 신나서 이 상상을 멈추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죠. 그리고 이제 일단적으로 이 편도가 튼튼해지면 그 효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입안에 생기는 여러 가지의 병들, 뭐 입안이 헌다, 혓바늘이 쓴다, 혀에 백태가 낀다, 혓바닥이 갈라진다, 또는 혀에 지도가 그려진다, 더 나아가서 목소리가 쉰다, 성대에 포올립이 생긴다, 성대에 굳은 살이 배겨 결절이 온다 등등의 구강 안에 생기는 다양한 병들도 이 바로 건강한 편도가 말끔히 고쳐내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함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비염, 천식은 여러분들이 환자들 스스로가 이건 다 치료될 수 없는 병이다라고 스스로 체념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편도 튼튼 연후에는 이게 이제 하나씩 안개가 걷어져 가는 겁니다. 편도 튼튼 연후에 이제 콧물 재채기, 코 막힘, 코 넘어감, 기침, 가래, 코 가렵고 눈 가렵고 입천장 가렵고 모두 사라지고, 이때 하나의 또 선물, 머리가 맑고 집중력이 생긴다. 이 맑은 머리는 두통도 없앤다. 결론, 두통도 비염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차례가 바로 천식을 없앤다. 숨차고 쌕쌕댄다. 그르렁 소리가 난다. 반복적으로 기침을 한다. 발작적으로 기침을 한다. 이 모두를 없앨 수 있는 것 또한 편도이다. 사실은 이제 그 근저에 폐 건강이, 폐가 건강해진 거예요. 나의 폐가 깨끗해지면서 폐활량이 늘고 폐 기능이 활발해진 거예요. 이 활발해진 나의 폐 기능은 연이어서 이 내 몸 최대 임파선 편도를 건강하게 한다. 해서 이제 우선 비염, 천식,
아토피 차례차례 고쳐나가는 모습을 이 폐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그 생명의 원리는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금할 수 없는 게 가장 가벼운 병을 고쳤던 편도는 가장 무서운 병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100세 시대를 여는데 우리들의 가이드는 건강한 편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자꾸 이제 해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그 제일 컨디션 좋았던 시절에 69.5였어요. 언제 재봐도 69.5였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살이 있으니까 500g 플러스해서 이제 70까지 내려놓고 이제 고기를 기준으로 한다. 이제 또 새로운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아주 몸의 컨디션이 훨씬 좋아졌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제 담배는 옛날에 끊었는데 저도 이제 내일 모레 70인데 아직까지도 주책 없이 일주일에 5세씩 술 먹었는데 끊어버렸어요.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일에 대한 이제 사명감 때문에 이제 이거는 내가 끊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우선 저도 이제 당장에 이제 100세에 도전하는 기획단장이 지가 먼저 죽어버리면 이건 뭐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이제 100세 시대를 차례차례 준비하는데 재미난 것은 이 경량급과 이 중량급 사이에 또 많은 병들이 있어요. 저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환자의 대부분이 아토피염 천식에다가 이제 근래에 들어서 이제 수많은 또 중증의 폐질환이 오지만 그래도 병은 뭐 중풍이라든지 암이라든지 뭐 기타의 고혈압, 당뇨 수많은 병들이 있잖아요. 이 병들은 지금 아직 저로서 석연하게 해명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나 감은 매우 좋다. 그러니까 환자가 꼭 이 환자가 비염 환자가 꼭 비염만 앓는 게 아니고 뭐 간도 아프고 뭐 혈압도 그렇고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변화를 보면서 이제 영역이 폐의 영역이 폐가 건강을 회복하면서 거기에서 따라서 호전되는 병의 영역이 자꾸만 넓어져 가요. 뭐 한두 살에 소개하기 죄송하지만 그래도 하도 시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혈액암 환자가 이 항암제 같은 걸 쓰게 되면 강력한 항암제를 쓰게 되면 백혈구 수치가 0으로 떨어져요. 원체 강한 약을 써가지고 그러면 이제 백혈구를 살리기 위해서 또 2차 투약을 하는데 응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청폐요법은 참으로 놀라운 선물을 준다. 보통 최근 사례로는 일주일 사이에 500이 돌아왔어요. 0에서 2주일째에는 1200이 됐어요. 3주일째는 3000이 됐다. 4주일째는 이제 환자를 모신 어머니가 오셨는데 5200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와 같은 변화들을 보면 이 폐가 감당해야 할 질병의 영역은 계속 넓어만 가는 거예요. 이 건강해진 폐는 수없이 많은 그 중병들을 극복해 나갈 것이다를 암시하는 최초의 하나가 중요합니다. 저도 비염 환자를 고치는데 최초에 한 여중생이 왔었어요. 여중생이 왔었는데 그 처방에 고민을 하면서 우리의 이제 전통적인 처방은 동북암에 있습니다. 동북암에 있는 처방을 갖다가 내가 떠올렸는데 그거는 이제 치료 성과가 확연치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걸 쓰지 않고 이 청폐요법으로 바꿨는데 뜻밖에도 나한테 행운이었던 건 그 환자 아버지가 단지 3일 만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 출근 전에
알고 보니까 치과 의사였는데 그분도 문 열라니까 1등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다녀가서.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자기 딸내미가 비염으로 그냥 두루마리 하나를 다 썼던 아이인데 휴지가 3장, 4장, 서너 장밖에 안 보인다. 한약이 무슨 효과가 그렇게 빠르겠느냐 두고 보자 했는데 부인이 그러지 말고 당신도 가자. 그래서 나도 그때서 처음으로 이렇게 빠른 효과를 봤네 하고 놀라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의 시작이에요. 그 사례가 6만 명을 치료하게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의 사례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100세 시대를 여는 데는 바로 건강한 폐가 핵심이요. 그 폐를 지키는 이 호위대장, 친위대장, 편도선을 주목하라. 그래서 이 건강한 편도선이 돌아오게 되면 내 몸의 모든 임파선은 이제 사기 충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나 내 몸의 원리가 많이 비슷해요. 왕이 병석에 누워있으면 나라는 혼란하다. 역사책에서 많이 봤죠? 네. 똑같아요. 편도가 약해서 누워있으면 아까 태산처럼 큰 편도라고 그랬죠? 네. 엉뚱한 놈들이 몹집을 부풀려서 지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여기저기 임파선이 붙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편도가 튼튼해지면 모든 임파선은 사기 충천하여 돌아온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다. 이런 모습까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장수의 비결은 폐 건강에 있고 이 폐를 깨끗하게 잘 보존하면 바로 편도의 튼튼으로 이어지면서 수많은 병을 이겨내고 결국 우리 인류를 무병장수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제1의 후보로 추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